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서대문 시대를 활짝 열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는요,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고르는 듯한 흐름들을 나타내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만약에 이제 반등의 요소가 있을지, 있다면 어떤 업종을 주도 섹터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의견 좀 주시죠, 소장님. 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한 연간 19% 넘게 상승했는데요. 업종별로 가장 많은 상승을 했던 업종을 보면 무역 전쟁 중에도 정부 기술 업종 같은 경우는 무려 31%나 상승했습니다. 내수주인 부동산이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비재 서비스 같은 경우에 20%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정보 기술주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IT 업종은 미국 내 매출 비중이 한 44%로 낮지만 또한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매출액이라든지 기업 순이익을 보면은 2019년을 바닥으로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실제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또 중국발 반도체 특수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용 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반도체 제조나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초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시가총액의 정보기술 업종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프트웨어 서비스인데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5G 보급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크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후라든지 페이퍼 리스화를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 개선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보기술 업종이 국내 증시를 좀 4분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선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역시 우리가 좀 살펴볼 섹터는 정보기술 IT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또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중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아셨죠? 중국 무역 협상단이 미국의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다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달 같은 경우에는 고위급 회담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기대감을 좀 주저앉았어도 어떻게 잠정 합의안 도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의견이 좀 궁금해지던데요. 네, 이번 23일부터 25일까지 당초 네. 계획이라면 몬태나주라든지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쇠고기나 그 대두 생산 농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취소가 됐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미국 농가 시찰은 우호 관계 구축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서는 큰 차질은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약속한 100만 톤의 대두 긴급 수입뿐만 아니라 대두 1천만 톤 그리고 돼지고기 구매와 관련된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0월 10일 전후에서 장관급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농산물 구매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위해나 절하 문제 그리고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산업보조금 폐지, 지적재산권 보장, 또 시장 접근뿐만 아니라 이를 잘 이행했는지를 체크하는 집행 감시 수단을 두는 법칙 조항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차관급 회의에서 지금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만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10월 16일부터 대중국 추가 관세가 25%에서 30%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25%에서 50%까지 높아질 위험이 있고요. 또 미국 재무부 같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70주년 이 국경전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미 유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도 현재 분위기상 워싱턴에서 열리는 협상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미 유화 정책 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같이 보는 거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날 중앙당 당교 회의에서 뭐 투쟁하라, 싸워라는 단어를 56번이나 반복을 했는데요. 휴전 국민이 언제든 깨질 수 있고요. 또 출구 없는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하시라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장기 투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2049년까지 중국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실수는 중국의 능력을 미국과 동등하게 봤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요. 또 미국과 같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도 윈윈 거래를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기술 전쟁, 환율 전쟁, 금융 전쟁, 군사적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미중 무역 관계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리스크는 있을 예정입니다. 경계감을 좀 늦추지 않아야 할 이유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경전 70주년 행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인 퍼레이드 외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봐야 되는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이벤트나 아니면 뭐 경기 부양책 이런 또 괜찮은 얘기를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그 국경절 행사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경제 부양 정책도 같이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홍콩의 대규모 시위로 국경절 행사가 빛이 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가 앞으로도 베이징에 관심을 갖도록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 제도를 도입을 할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법정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같이 발표될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서둘러서 가상 통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그 리브라가 도입이 되는 2020년 상반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달러나 유로, 엔, 파운드 싱가포르, 홍콩, 싱가포르 달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위에나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 지배가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고요. 또 위에나의 국제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관군제의 위챗이라든지 알리페이 결제 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가상통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통화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9월 4일 리커창 총리가 6개 안정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중국은 도시 실업률이 5.2%까지 올라갔는데요. 직업학교라든지 대학교 수를 100만 명 정도로 늘리게 되고요. 또 1,000억 위엔을 투자를 해서 그 실업보험금을 통한 직업훈련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우대 대출 금리를 통해서 실질 금리도 낮춰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돼지고기 안정 정책을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늘리는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대중국 관련주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 이제 시장의 반기는 요소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보시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섹터의 주가 움직임 중요하겠죠. 판단해 주셨으니까 재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